배달라이더 첫 노동자성 인정 법원 판결. 노동자 추정제 서둘러야. 서울고법 민사 38-1부가 지난 3일 배달라이더 A씨가 모바일 배달 플랫폼인 비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해고는 무효이고 비사는 A씨에게 해고 기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개인 사업자로 배송 업무를 위탁받은 라이더도 플랫폼에 종속돼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이 플랫폼 노동자인 타다 운전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적은 있지만 라이더의 노동자성이 인정된 건 처음이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는 사회보험, 해고, 최저임금, 휴가, 퇴직금 등에서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는다. 2023년 기준 배달 운전 플랫폼 노동자가 48만 5천여 명에 달하고 이들 대부분이 법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현실인 만큼 이번 판결의 의미는 매우 크다. 재판부는 노동자성을 따지려면 개인 사업자나 배송대행 업무 위탁 같은 계약 형식보다 고용의 실질을 봐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플랫폼이 제공한 앱을 통해서만 배달 업무를 할 수 있어 독립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보수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 모두 회사가 사전에 결정하는 점, 배차 등 업무에서 라이더에게 온전한 결정권이 없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B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종속적 관계에서 노동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무 제공 관계에 더 부합하는 별도의 입법이 바람직하더라도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개별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규정의 탄력적인 해석을 통해 근로관계를 실질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법과 제도의 공백이 메워지기 전까지 탄력적인 법 해석으로 보충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지적대로 플랫폼 노동은 제도가 현실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제도는 거의 없다. 그러니 이번처럼 노동자가 건건이 직접 소송을 벌여 노동자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한 노동자가 돈과 시간을 들여 소송을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현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플랫폼 노동자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을 손질해야 한다. 국제노동기구가 지난달 채택한 플랫폼 경제에서 양질의 노동에 관한 협약의 주된 취지도 그것이다. 노동자 추정제 도입도 시급하다. 노동자성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우선 노동자로 추정하고 사측의 노동자 아님의 입증 책임을 지우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노동자들은 소송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지난 1월 고용노동부는 올해 노동절에 맞춰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입법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 여당은 이 제도 도입부터 서둘러야 한다. 메가특구법 주 52시간 예외 조항 꼭 넣어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지역별 핵심 전략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메가특구 특별법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논의하고 있다. 지역의 핵심 전략산업에 규제 특례와 금융, 세제 혜택을 주고 인재 유치를 위한 정주 여건 조성을 지원해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구상인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의 5극 3특 전략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당정은 이달 의원 입법 형태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선택하는
메뉴판식 특례가 담긴다고 한다. 반도체, 자동차, 바이오 등 업종에 따라 현장 수요에 맞게 특례와 지원을 다르게 설계하는 현장 맞춤형 제도가 나오길 바란다. 아직 법안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보도에 따르면 경영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주 52시간제 예외가 법안에 반영될지 불투명하다고 한다. 2018년 7월부터 적용된 주 52시간 규제는 지식산업의 경쟁력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업들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만이라도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호소한다. 반도체 팹 건설 현장과 반도체 핵심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를 과감하게 적용해야 한다. TSMC 구마모토 공장의 공기가 파격적으로 줄어든 것은 원스톱 행정 지원과 함께 밤낮 없이 건설 현장을 돌렸기 때문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언급한 것처럼 이번 정부 임기 내에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를 완공하려면 주 52시간 규제부터 풀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 4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규제합리화 위원회에서 의미 있는 결정을 내렸다. 메가특구에서는 법령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 외에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그런 각오라면 주 52시간 예외를 통한 근로시간 유연화를 굳이 배제할 이유가 없다. 특구에서 먼저 시험해보고 전국 확대를 결정할 수도 있다.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는 기업의 신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올해 1월 통과된 반도체 특별법에서 반도체 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 조항이 노동계의 반대로 막판에 빠졌다. 메가특구 특별법이 반도체 특별법의 전례처럼 반쪽 입법에 그쳐서는 안 된다.